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간호사 국가고시 성인간호학 식이요법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식이요법의 종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질병에 따른 식이요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간호학은 다들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확인하듯이 영상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항상 영상 자료를 따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국가고시에 맞춰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넣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식을 보고 냄새를 맡고 생각을 하거나 직접 섭취해서 위장관을 자극하고 위장관 벽을 신전시키면서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고, 이로 인해서 소화관 운동, 소화액 분비, 소화관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등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식이요법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위장관을 자극하고 소화나 배변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런 내용들이라서 참고용으로 넣어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혈중 칼륨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 신경이나 근육, 심장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칼륨 수치가 매우 중요한 거 다들 아실 텐데요. 특히 신부전, 투석 환자에서 칼륨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먹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륨이 많은 식품에는 정제가 덜 된 곡류들, 과일에는 바나나, 오렌지, 자두, 야채로는 시금치,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칼륨이 적은 식품에는 밀가루나 백미처럼 정제가 된 곡식들과 감자, 고구마 그리고 닭고기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냄새나 가스를 발생시키는 식이인데요. 특히 장루 환자의 경우에는 냄새나 가스 생성이 불편감을 주고, 또 역류성 위 식도염에서 가스가 차거나 위에 공기가 차면 더 악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잘 보셔야 합니다. 냄새를 생성하는 식품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계란,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가 있고, 가스 생성에도 탄산, 양배추, 양파, 계란, 크림, 그리고 껌을 씹거나 빨대를 사용하는 습관 등이 추가적으로 있겠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복용을 하시면 가스 생성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통풍이 있을 때의 원인 물질인 퓨린을 제한하는 시기를 하거나, 결석이나 신부전 기타 뼈와 관련해서 인산이 많은 식품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퓨린 시기는 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 통풍 환자의 경우에 고퓨린 식품인 내장류, 곰국, 갈비탕, 멸치, 새우 이런 것들 제한하도록 하고, 저퓨린 시기인 도정된 곡류, 계란, 우유, 치즈와 시금치와 아스파라거스를 제외한 채소류를 섭취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산이 많이 든 식품으로는 우유, 치즈, 초콜릿, 콜라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칼슘과 인산 수치가 반대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인산 수치가 올라가면서 칼슘이 배출이 많이 되고, 그 과정에서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신기능이 좋지 않다면 특히 고인산 혈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주의하도록 합니다. 지방은 위장 통과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주고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위배출 속도가 너무 빠른 덤핑 신드롬에서 고지방시기를 하여 위배출 속도를 늦추도록 하고 있고요. 간담도 질환에서 담즙 생성을 감소시켜 조금 쉴 수 있도록 저지방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포 기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섭취 시에는 위액 분비를 자극하고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소모성 질환이나 수술을 한 후에 또는 화상을 입은 경우 등에서 고단백식이를 하여서 신체 회복을 돕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암모니아 등의 배출이 잘 안 되거나 쌓이는 신부전, 간성뇌증에서 저단백식이를 하게 됩니다. 수분 제한의 경우 우리가 식사 시 물을 먹으면 음식물이 빠르게 위장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덤핑 신드롬 등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 수분이나 나트륨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수분이 축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나 나트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동식의 경우에는 씹지 않고 삼킬 수 있고 소화가 잘 되고 장에 변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지만, 장기 복용을 또 하게 되면 장을 안 쓰다 보니 오히려 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저잔류식이는 섬유소 섭취를 줄여서 대변 용량을 줄이고 자극을 적게 주기 때문에 염증성 장 질환이나 개실염 등에서 장을 쉬게 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섬유 시기와 저섬유 시기를 하기 전에 섬유질의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질에는 불용성과 수용성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고 변의 양과 부피를 늘리면서 소화관 운동을 촉진시켜서 빠르게 변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을 위해서 섭취를 하고, 종류로는 지금 보시는 곡류나 콩류, 채소류 등이 있겠습니다.
수용성은 반대로 물의 용해가 되고 불용성보다는 더 물을 잘 흡수해서 팽윤되고 점성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산, 독소 등을 흡착해서 변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 체류 기간이 길어서 포만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당 흡수도 천천히 되면서 당뇨병 환자에게 당 관리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류로는 해조류, 그리고 바나나, 견과류 등이 있겠습니다. 고섬유 시기는 방금 보셨던 섬유질들을 균형 있게 섭취를 하면서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의 배출을 도울 수 있지만, 씨앗과 같은 섬유소들이나 많은 분변들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실염이나 염증성 장질환에서는 오히려 장휴식을 위해 제한을 하도록 합니다. 저섬유 시기는 섬유소를 적게 섭취해서 대변의 양과 빈도를 줄이고 그로 인해 위장 자극이나 배변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기 때문에 급성 설사나 장 수술 전후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거라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고요. 이어서 2편에서는 1편의 내용들을 활용해서 더 짧고 간단하게 질병과 관련해서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